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수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1978년 여름이었어요. 장마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그는 새벽부터 공사판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아내 명자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집을 꾸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공사가 빨리 끝났어. 정수는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양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명자가 주워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진 올림.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정수에겐 여동생이 없었어요. 외동아들이었죠. 명자는 조용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명자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 여자는 누구지? 왜 남편 사진을 가지고 있지? 오빠라고 불렀어. 그럼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명자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어쩌나, 맞다고 하면 또 어쩌나.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에서 봉투가 나왔어요. 매달 쓴 것 같았습니다. 김수진님께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적지 않은 액수였죠. 명자는 봉투를 도로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구나. 그럼 정말 그런 관계인 거야? 명자는 그날부터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잠들었죠. 오늘 공사 어땠어요? 힘들었어. 근데 해야지 뭐. 몸 좀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것도 다 우리 식구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명자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 여자를 위해서인가? 의심은 독과 같았어요. 조금씩 명자의 마음을 갉아먹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웃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명자 씨, 할 말이 있는데. 왜요? 무슨 일이에요? 김 여사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시내에서 봤어요. 정수 씨가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맞더라고요. 둘이 찻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김 여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명자 씨는 좋은 사람인데 말이야. 명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젊더라고요. 한 20대 중반? 얼굴은 예쁘진 않은데 단정하게 생겼어요. 명자는 사진 속
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맞구나. 그 여자가 맞아. 그날 밤 정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늦었네. 미안해. 명자는 저녁상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공사장이었어. 왜? 그냥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죠. 거짓말쟁이. 공사장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났잖아. 명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물어보면 끝이야. 진짜 그렇다고 하면 난 어떡하지? 두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큰아들은 중학생, 작은 딸은 초등학생이었어요. 애들 때문에라도 참아야 해. 이혼하면 애들은 어떡해? 명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깊어져만 갔어요. 며칠 후 명자는 남편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정수가 집을 나서자 몰래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수는 시내 번화가로 갔습니다. 한 찻집 앞에 섰어요.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명자는 숨을 죽였어요.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명자는 멀찍이 서서 창문 너머를 봤죠. 정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어요. 두 손으로 정중하게요.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돈을 주고 있었어. 명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퇴색한 옷. 나는 늙었구나. 저 젊은 여자와는 비교가 안 되지. 명자는 그날부터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줬지만 말은 줄었어요. 남편과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정수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뭐 불편한 일 있어? 없어요. 요즘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도 피곤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또 편지를 발견했어요. 오빠 덕분에 간호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오빠가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진올림. 간호학교? 명자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학교를 보내줬구나. 그것도 간호학교를. 얼마나 가까운 사이길래. 명자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날 밤 정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회식이 있었어. 그래요. 명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당신, 나한테 뭔가 불만 있어? 없어요. 그럼 왜 이래? 요즘 너무 차갑잖아. 명자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여자 이야기해요. 왜 다른 여자를 만나요? 나는 뭐예요?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요. 먼저 자겠어요. 명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정수는 거실에 홀로 남았죠. 그는 아내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정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으면 대답해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수진 이야기를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말하면 더 오해할 것 같은데. 정수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였습니다. 말은 줄어들었고 웃음은 사라졌어요. 아이들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랑 아니야. 왜? 요즘 둘이 말을 안 하잖아요. 바빠서 그래. 걱정 마. 하지만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 사이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1979년 봄이 왔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일에 매달렸어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죠. 명자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남처럼 살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그래요. 밥은 챙겨 먹고. 알았어요. 짧은 대화였어요. 명자는 더 이상 남편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정수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간 사이 명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명자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못 살겠어요. 저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어요. 뭐? 정수가? 명자는 그동안 봤던 것들을 털어놨습니다. 사진, 편지, 돈봉투, 이웃의 목격담까지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니.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럼 남편한테 물어봤니? 못 물어봤어요. 왜? 무섭잖아요. 진짜라고 하면 전 어떡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부부는 대화로 사는 거야. 의심만 하고 말 안 하면 어떻게 해결해. 하지만 아이들 생각해라. 그리고 정수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 명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못 참아. 일주일 후 정수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왔어요. 명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어요. 정수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죠. 당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없어요. 분명 뭔가. 됐어요.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겠어요. 명자는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그도 끝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안방에서 주무세요. 전 작은 방에서 잘게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혼자 자고 싶어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부가 다른 방을 쓴다는 건 끝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1979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수와 명자는 한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밥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들은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고등학생이 됐고 딸 은정이는 중학생이었어요. 형아, 엄마 아빠 왜 저래? 모르겠어. 조용히 있어. 무서워. 둘이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민수도 불안했습니다. 부모님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명자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일 나가려고요. 일? 네. 친구가 식당 하는데 도와달래요. 정수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돈은 내가 버는데. 전제 돈이 필요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명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면 뭐해요? 당신은 당신이라고 전제 일할게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예전에 당신은 어디 갔어?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단호한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명자는 다음 주부터 식당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쉬세요. 정수가 말했지만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정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같았어요. 우린 이미 끝난 걸까? 아니면 아직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정수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게 무서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0년, 1981년, 1982년. 두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같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갔고 은정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빠, 저 군대 가야 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엄마한테도 인사하고 갈게요.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전 군대 갑니다. 그래, 몸 조심해라. 엄마, 저 없는 동안 아빠랑 좀 잘 지내요. 명자는 아들을 봤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아빠가 너무 멀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남 같아요. 그건 우리 일이야. 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어서 가봐. 늦겠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 때문이었죠. 민수가 떠난 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이도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집에 거의 없었어요.
정수와 명자는 거의 둘만 남았죠. 하지만 대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 우리 이러고 살 거요? 명자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부부잖소. 근데 이렇게 남처럼 사는 게 맞소? 명자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남처럼요? 우린 진작에 남이었어요. 무슨,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명자는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다른 여자 있잖아요. 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 순간 정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진도 봤어요. 편지도 받고 돈봉투도 봤어요. 당신이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직접 봤고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분명히 받는걸요. 당신이 오해하는 거요. 수진이는 됐어요. 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고요. 당신, 저 이제 지쳤어요. 40년 가까이 참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정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78년부터요. 그때 사진 떨어진 거 기억 안 나세요? 정수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그때 사진을 잃어버렸었죠. 그럼 그때부터 계속, 네, 계속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것도 돈 보내는 것도 다 알았어요. 정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오해였단 말인가?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있었어. 정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수진이가 누군지 알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들어봐요. 수진이는 됐다고요. 명자가 소리쳤어요. 정수는 놀라 말을 멈췄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하든 믿지 않을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40년이에요. 40년.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 없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어요. 명자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컸어요. 정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쳤어.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왜 침묵했을까?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명자는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요. 얼마나 갈 건데요?
모르겠어요. 한동안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생각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명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몇 가지 물건들이었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정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자가 정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 사랑했어요? 정수는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답해요. 사랑했냐고요. 사랑 아니요. 그럼 뭐예요? 가족이요. 가족? 명자는 비웃었어요. 가족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보내요? 매달 봉투에 담아서? 당신이 오해하는 거요. 수진이는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명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언제 돌아올 건데요? 모르겠어요. 연락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정수는 생각했어요. 수진 이야기를요. 수진은 정수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전쟁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죠. 정수는 어릴 때 수진을 본 적이 있었어요. 고아원에서였습니다. 그때 수진은 겨우 10살이었죠. 작고 여린 아이였어요. 오빠. 수진이 정수를 그렇게 불렀던 게 기억났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돌봐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요. 대학을 나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매달 조금씩 보냈습니다. 수진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수진은 그 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간호학교까지 졸업했죠. 정수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족을 돕는다는 게요. 하지만 명자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부담될 거야. 집안 형편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까지 도와준다고 하면 당신이 싫어할지도 몰라.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짊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야. 거짓말. 다 알아요. 은정이는 울먹였어요. 우리 가족 이제 끝인 거예요? 정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정수도 확신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어요. 정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언제 돌아올 거요? 아직 모르겠어요. 애들이 보고 싶어 해요. 애들은 제가 만날게요. 당신, 저 결정했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해요. 정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당신 정말 그럴 거요?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한 번만 만나요. 내가 설명할게요.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끝이구나. 정말 끝인 거야.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다니. 며칠 후 명자가 집에 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요. 여기 서명해요. 정수는 서류를 봤어요.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는 거요? 네. 이게 우리한테 나아요. 한 번만 내 말 들어줘요. 제발.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는 내 친척이요. 정수가 소리쳤어요. 전쟁 때 부모를 잃은 고아였어요. 내가 돌봐줬던 거요. 그게 다요. 명자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는 먼 친척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봤어요. 너무 불쌍해서 돕기 시작했던 거요. 그럼 그동안 돈은 학비였어요. 수진이가 공부할 수 있게요. 만난 것도 안부 확인하려고였고요.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집안 형편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까지 돕는다고 하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가장으로서.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바보. 당신 바보예요. 미안하오. 왜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잖아요. 명자가 소리쳤어요. 정수도 눈물을 흘렸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40년이에요. 40년을. 명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난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을 잃은 줄 알았어요. 매일 참고 살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정수는 아내 옆에 앉았어요. 내가 잘못했소.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묵은 오해가 풀렸지만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명자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친척이었다고? 그럼 내가 오해한 거였어? 40년을 혼자 괴로워했다는 거야? 명자는 자신이 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대했던 것들, 말을 안 했던 것들, 멀리 했던 것들. 내가 너무했구나. 눈물이 났어요. 정수도 집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그냥 한마디면 됐는데. 수진이는 친척이라고. 그것만 말하면 됐는데. 정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가장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지. 혼자 다 감당하는 게 남자답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부부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거였어요.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친정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왜? 40년을 오해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친척이었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니? 물어보라고 했잖니.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40년을 망쳤구나. 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전 어떡해요? 이제 돌아가야지. 네. 남편한테 돌아가.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명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가서 제대로 이야기해. 그동안 못했던 말들 다 하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정수를 봤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왔소?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앉아요. 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당신, 말하고 싶은 거 있소? 네, 있어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그 여자 알아요. 비 오는 날, 당신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사진.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적힌 봉투.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그때부터 당신을 잃은 거였어요. 정수는 당황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명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니면 왜 말 안 했어요? 부부인데 왜 나만 몰랐어요? 명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묵은 상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수도 눈물을 흘렸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더 짐이 될까봐 그랬어. 집 하나 지키기도 벅찬데 또 다른 사정을 얹고 싶지 않았어. 정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명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나를 버렸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를 버린 거야.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렸어. 정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했어요. 그게 남자답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수는 명자를 봤어요. 그게 당신을 아프게 했어요.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우리 사이를 망쳤어요. 당신,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아니라 끝내 하지 못한 말이라고 하더군요. 정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날 내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 집은 40년을 비워두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 똑딱, 똑딱. 명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내 그 여자 이야기는 안 했네요. 나만 바보처럼 평생을 참고 살았나 봐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명자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미안하긴. 우리 둘 다 바보였어요.
전 당신한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말할 용기가 없었고요. 명자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침묵으로 서로를 죽인 거예요. 정수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라도 괜찮겠소? 모르겠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이거 먹어요. 고맙소. 작은 대화였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가 제안했어요. 당신 수진이 만나볼래요? 명자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오해를 풀어야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세 사람은 만났습니다. 수지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오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명자에게도요. 형님, 오해하셨다고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명자는 수진을 봤어요. 착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오빠가 저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고아였던 제게 학교도 보내주시고.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명자는 남편을 봤습니다. 정수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구나. 명자는 그제야 남편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명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 가족이니까.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당신이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해가 아니라 미안한 거예요. 의심해서. 아니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2010년대가 왔습니다. 정수와 명자는 70을 넘겼어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죠. 민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은정이도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수와 명자는 다시 둘만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해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봤어요. 시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이거 싸네. 사가요. 그래요. 사요. 작은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명자는 남편을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자가 커피에 설탕을 2스푼 넣는다는 것, 저녁에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작은 것들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주들, 잘 왔다. 정수는 손주들을 안아 올렸어요. 명자는 음식을 준비했죠.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민수가 부모님을 봤습니다. 부모님, 요즘 사이 좋으시네요. 그래. 네.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수와 명자는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늙어서 그런가 봐. 서로 의지해야지. 그래요. 이제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민수는 웃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수와 명자는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오늘 좋았네요. 그래요. 손주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도 저렇게 늙어가는 거겠죠? 벌써 늙었어요. 명자가 웃었어요. 정수도 따라 웃었죠. 당신 웃는 얼굴 오랜만에 봐요. 그래요? 예전엔 잘 안 웃었잖아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웃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당신이 있으니까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뭐가요? 다시 돌아와줘서. 명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 떠난 적 없어요. 마음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정수가 아팠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가슴이 좀 답답해요. 명자는 놀라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협심증입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약 드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정수를 챙겼어요. 약 먹어요. 시간 맞춰서. 알았어요. 무리하지 말고 쉬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명자가 소리쳤어요. 정수는 놀랐죠. 당신, 왜 그래요? 무서워요. 당신이 아프면. 명자는 울먹였습니다. 이제 겨우 다시 시작했는데 당신이 가면 전 어떡해요? 정수는 아내를 안았어요. 안 가요. 오래 살 거예요. 당신이랑 함께. 약속해요? 약속해요. 명자는 남편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내를 토닥였어요. 그날 이후 명자는 더욱 정수를 챙겼습니다. 산책 가요. 운동해야 해요. 피곤한데. 안 돼요. 건강해야죠. 명자는 정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요. 꽃 예쁘네요. 그래요. 봄이 왔나 봐요. 우리도 봄이 왔어요.
뭐가요? 마음에. 정수는 웃었습니다. 시적이네요, 당신. 늙으니까 감성적이 돼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당신 후회 안 해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40년을 그렇게 보낸 거. 명자는 한참 생각했어요. 후회하죠. 물론이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전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명자가 남편을 봤습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을 거예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뭐가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명자는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 잘 살아요. 그래요. 함께.